안녕하십니까. 선제박사TV의 현민지 노무사 윤창순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 최근에 제 애자한테 질문 하나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네. 제 애자가 최근에 이제 문자 받은 게 있다고 하면서 이게 딱 보여주셨어요.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나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 내용이 이제 질판이 심의 예정이니 진술하고 싶으면 이제 하러 와라, 뭐 이런 내용이었죠. 질병판정위원회 네,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보려고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업무상 질병 신청하신 분들은 다들 이 문자를 거의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어가지고 이 질병판정위원회가 뭔지, 뭐 하는 곳인지, 어떤 판정을 얘네들이 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노무사님 그러면 질병판정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제 최종적인 이제 결정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질판위의 판단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뭐 빠르면 일주일 내로도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 질판위의 심의를 거쳐서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가 있죠. 한 6개월 정도가 좀 소요가 되죠. 네. 노무사님 보시면은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게 어디 질병판정위원회 저는 이렇게 지역의 명이 붙는 것 같은데요. 네. 전국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예전에는 6개인데 2군데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총 이제 전국에 이제 각 시도처에 8군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관할 사건에 따라서 질병판정위원회의 지역이 달라지는데 안과, 피부과, 이런 계열 질환과 그리고 직업성 암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위치한 질판위에서 이제 판단을 거칩니다. 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니까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제 각 분야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이제 노무사들 포함해가지고 의사, 변호사 이렇게 총 7명의 위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무사님 업무상 사고 외에도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건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건가요? 네, 사실 이제 판정위가 이미 우리가 그 앞전 단계에서 진행했던 특별진찰 조사 결과 그리고 공단의 자체 조사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특별진찰에서 이미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도 이제 질판위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명백하게 판단되는 질병 종류인 이제 급성 중독 등 이 여러 가지 질병 같은 경우에는 질판위가 생략된 채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재해자분들 입장에서 이제 그 문자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질병판정위원회 참석 여부를 물어보는데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사건을 접수할 때 충분한 자료 그리고 근거 자료 같은 걸 잘 챙겨가지고 아버님 혹은 어머님들이 이제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 다 했다라고 하시면 굳이 참석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진술하셔도 상관없고요, 물론. 근데 이제 진술을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면 제출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제 마지막 주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리에서 이제 사건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는 사실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업무 관련성을 주장을 하면은 참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뭐 승인 가능성이 좀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통해서 좀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끔 참석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노무사님도 이제 질판위에 많이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그 질판의 경험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그 여쭤보시니까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대기업 그 자동차 회사의 어떤 본사 서비스 센터 직원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도장하시던 분인데 이제 그분의 이제 무릎 관련해서 이제 질판위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잘 진행을 하고 있다가 그 위원께서 갑자기 재해자분한테 혹시 뭐 취미 활동 같은 게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재해자 선생님이 좀 신나셔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뭐 축구도 하고 등산을 정말 자주 간다고 갑자기 이제 그런 개인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너무 신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었죠.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수십 년간 이제 업무 관련성이 있게 업무적으로 이제 무릎이 손상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잘 마무리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사건을 진행을 하다가 재해자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지급 보험급의 끝까지 청구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도 이제 보통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사측에서 구술심리를 참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참석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대응을 차원에서 가서 이제 회사 측 주장이 좀 반박을 충분히 해서 둘 다 잘 승인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질판이가 뭐 하는 곳인지 그리고 질판이 관련한 여러 에피소드들을 조금 얘기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질판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숫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니까 네,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자박사TV의 현민지 노무사 윤창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